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시니어 위즈덤 채널의 지혜지기입니다. 요즘 부쩍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말 큰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테슬라 FSD 같은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어쩌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 바로 이 주제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도로 위에서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엔 데이터를 통해 그 이면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떠오른 테슬라 FSD가 과연 어떤 건지, 특히 한국 도로에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은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최근 교통사고들이 남긴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이 말씀은 페달을 잘못 밟은 차량에 23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문제가 단순히 교통사고 통계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속누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39%.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부르는 사고들, 그러니까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지난 5년간 분석해봤더니요. 놀랍게도 6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전체의 39%에 달했습니다. 10건 중에 거의 4건은 고령 운전자 분들의 실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천의 시장 한복판에서,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마치 꼬리를 물듯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비극의 반복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고령 운전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 쉽잖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언뜻 보면 예상대로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전체 사고 건수가 지난 15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늘어났죠. 이것만 보면 역시 고령 운전이 문제구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었고 또 운전대를 계속 잡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전체 사고 건수가 아니라 같은 수의 면허 소지자 중에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즉 사고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놀랍게도 사고율이 가장 높은 건 면허를 갓 딴 20세 이하 운전자들이었어요. 고령 운전자는 그 다음이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에 주목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갑자기 무언가 튀어나오는 돌발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평균적으로 1초 이상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1초라는 시간이 짧아 보이지만 도로 위에서는 정말 생사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시면 교통카드 같은 혜택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예 2029년부터 새로 나오는 모든 차에는 페달 오조작을 막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해결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모든 판을 바꿀 수도 있는 게임 체인저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바로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입니다. 사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운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이런 운전의 부담을 기계가 상당 부분 덜어준다면 앞에서 봤던 반응 속도 저하나 인지 능력의 부담 같은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이름과 달리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레벨 2 단계, 즉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는 아주 유능한 부조종사고 운전의 최종 책임자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똑똑한 부조종사,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가 전 세계적으로도 복잡하기로 유명한 우리 한국 도로 환경에서는 과연 얼마나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FSD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FSD가 아무리 운전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현행법상으로는 그냥 운전자 보조 장치일 뿐입니다. 그 말은 즉슨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100% 운전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FSD가 마주해야 할 한국의 현실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또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들까지. 잘 닦인 미국의 고속도로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인 셈이죠. 기술적으로도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에만 의존해요. 사람의 눈처럼 카메라로 보고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죠. 반면에 벤츠 같은 경쟁사들은 좀 다릅니다. 카메라는 기본이고 비나 눈이 오는 굳은 날씨에도 잘 작동하는 레이더, 그리고 레이저를 쏴서 주변의 3D 지도를 그리는 라이다라는 센서까지 함께 써서 안정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는요, 결국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회사의 철학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테슬라처럼 일단 빠르게 첨단 기술을 내놓고 실제 도로 위에서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현대차 그룹처럼 정의선 회장이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직접 말한 것처럼 조금 더디더라도 안전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계획을 보면 이런 신중한 접근이 더 잘 보입니다. 2028년을 목표로 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레벨 3가 중요한 이유는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의 책임을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시스템, 즉 회사가 지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자동차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미래에 도로 위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일까요? 이 기술을 만든 기업일까요? 아니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부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령 운전자를 이야기하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동차를 이야기하든 결국 진정한 안전은 그 기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우리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도구일 뿐이니까요. 오늘 시니어 위즈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